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꼭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먼저 미백 치료에 있어서 이게 전문적인 이제 미백 치료, 그다음에 안면 홍조, 그다음에 여드름인데 안면 홍조하고 여드름은 조금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고 여드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 반응이 팍팍 오기 때문에 이제 좀 쉬운데 미백 치료가 가장 흔하기도 하고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특히 기능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되짚어보는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멜라닌 세포는 외부에 자극하는 면역 시스템 중에 일부다. 이거를 꼭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연하게 다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근데 더 근거는 뭐냐면 이 POMC라고 이게 호르몬이 있거든요. 전분물질 호르몬이 POMC가 나와서 이게 이제 잘라지면서 ACTH가 분비되고 MSH 이게 이제 잘라지면서 분비가 되는데 이제 그 MSH가 멜라닌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즉 색소를 만드는 호르몬이고 ACTH가 콜티졸을 만드는 호르몬이다. 그 호르몬이잖아요. 코티졸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코티졸 호르몬과 MSH 호르몬이 동시에 같은 펩타이드에서 잘라져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코티졸하고 멜라닌이나 코티졸 호르몬하고 멜라닌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코티졸이 어떨 때 나오냐면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나오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걸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그걸 방어하는 역할인데 MSH 멜라닌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즉 멜라닌도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색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멜라닌은 항산화제. 어떤 손상에 의해서 자기 다른 조직을 환원시키고 자기는 최종적으로 산화되는 산화산물이거든요. 어쨌든 그건 꼭 명심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치료를 할 때 요거는 엄밀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다. 방어 시스템은 억지로 멜라닌을 제거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미백 치료 효과를 보려면 멜라닌을 없애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멜라닌을 좀 부작용 없앨까? 그거를 좀 첫 번째 좀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은 꼭 이 멜라닌은 우리 몸의 멜라닌 색소는 방어 시스템이다. 그거 좀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여기 보면 세포에서도 POMC가 나오고 이게 이제 자외선 같은 데 물리적인 자극에서 POMC가 나오고 여기 보면 ACTH하고 MSH로 잘라지면서 이게 어떤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거든요. 요 내용은 첫 번째 멜라닌은 항산화제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티졸을 분비하는 상황에서 멜라닌 색소도 많이 만들어진다. 즉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확실한 면역 시스템 중에 일부다. 멜라닌 색소는요. 그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멜라닌 색소의 기능은 이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이 갈라지면 시멘트를 칠잖아요. 복구를 하려고. 이 갈라진 틈에 시멘트가 멜라닌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건물의 벽에 가 있고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시멘트를 칠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색소 치료할 때 케라틴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케라틴.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앞서서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려요. 그럼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표피층 색소냐 진피층 색소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진피층 색소는 혈관이 많이 진피에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혈관을 타고 마크로파지라는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그 멜라닌을
어떤 뭐 색소 레이저에서 깨면 그 멜라닌이 깨지면서 그걸 마크로파지들이 잡아먹어서 배출을 시키는 총소들이 있거든요. 그 진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멜라닌이 제거가 되는데 표피 같은 경우는 혈관이 없잖아요. 표피에는 혈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크로파지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없죠. 물론 거기 약간 뭐 랑게라스의 면역세포들이 있긴 한데 마크로파지만 강력한 면역세포들이 아니기 때문에 색소를 깨도 배출할 수 있는 총소가 없거든요. 표피는 유일하게 각질을 통해서 각질 탈락과 함께 멜라닌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표피 색소도 뭐 레이저 토닝을 하면 색소가 깨져가지고 막연하게 배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토닝은 진피는 깨서 마크로파지들이 잡아먹어서 배출을 시키는데 표피는 배출시킬 수 있는 경우가 각질을 통해서 탈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피에서 레이저 토닝의 효과는 약간 멜라노사이트의 기능만 좀 떨어뜨려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제 책자 같은 데 보면 멜라노사이트, 덴드라이트를 좀 위축시킨다, 뭐 그렇게도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든 그 이유는 이게 예를 들어서 검은 흙이 여러 큰 덩어리가 쓰레기통에 있는데 아무리 잘게 부셔도 그 흙의 총량은 똑같잖아요. 그게 배출이 되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레이저 토닝으로 잘게 부순다고 해도 멜라닌 색소의 결국에 총량은 똑같으니까 흐려지려면 이게 배출이 돼야 될 텐데 어떤 진피에서는 마크로파지, 표피에서는 각질을 통해서 색소가 배출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진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질환이 오타양, 양측성 오타양 모반, 뭐 오타반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문신. 그런 건 색소 레이저로 문신은 당연히 이제 마크로파지 작업을 배출시키는 거고 오타양 모반이나 오타반점도 제 경험은 오히려 표피 반점보다 더 잘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타반점 뭐 1064로 했던 뭐 3mm에 5줄 그 정도 해가지고 정말 꾸준히 하면 다 이렇게 흐려져요. 잘. 근데 오히려 표피는 잘 안 흐려지죠. 배출 안 생기면 오히려 오타반점부터 여러 번 해도 안 흐려지거든요. 표피는 색소는 이제 Q스위치 레이저나 강한 레이저를 쏴서 약간 화이트닝을 위해서 닦지 않게 해서 떨어뜨려다. 그거는 이제 각질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멜라닌 색소를 붕괴를 시켜서 파괴를 시켜서 각질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멘트 그림을 이거를 좀 보고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 이 시멘트가 이제 멜라닌 색소라고 생각하고 이걸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보기 좋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제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저는 이 케라틴의 두께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잡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멘트가 칠해지는데 너무 우리 몸에서 오버하게 각질을 두껍게 만들어서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일반적인 흑자, 잡티, 자세히 보면 두꺼워져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는 좀 치료가 쉽죠. 왜냐하면 두꺼워진 각질층을 얇게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오버하게 두껍지 않은 흑자죠. 두껍지 않은 흑자. 이렇게 텍스처를 봐가지고 별로 두껍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흑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 시스템이 적절하게 시멘트가 칠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과하게 치료하면 색소 침착이 와요. 두꺼운 각질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둠으로 그 각질층을 얇게 너무 어둠으로 전 뺀다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 어둠으로 살살 약간 위에만 좀 날려주고 그 위에 Q스위치 레이저로 쏘면 훨씬 효과가 빠르고 좋아요. 그거 예전에 뭐 윈도우 테크닉이라고 해서 어둠으로 약간 각질 벗겨주고 이렇게 쏘면 더 효과가 있고 뭐 빛의 산란이나 그런 반사가 줄어들어서 효과도 좋고 또 각질층이 많이 있으면 Q스위치를 쐈을 때 표피에 그 검은 색소가 표피에서 열 에너지를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표피에서 닦지가 않죠. 물론 어마어마하게 강한 에너지를 쏘면 깊이까지 열이 들어가겠지만 그건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표피에만 닦지 않고 표피에서 그 딱지가 떨어져도 밑에 좀 색소가 남아있으니까 두꺼운 거는 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둠으로 약간 깎아주고 좀 얇게 만든 다음에 Q스위치를 쏘면 약하게 쏴도
잘 표피에서 대부분 열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딱지가 생겨서 잘 흐려지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각질층을 되게 좀 잡티를 빼거나 그럴 때 각질층의 두께, 텍스처를 좀 잘 봐야 된다. 레이저 시술할 때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존의 우리 필링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예전에 할 때 엄청 많이 유행을 했다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레이저가 나오고 레이저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필링제가 많이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인기가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전적인 치료 방법 있잖아요. 멜라논 크림, 삼재요법, 그게 고전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이 된 이유가 거기에는 분명히 트레티논이라고 각질을 탈락시키는 약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인 치료 방법은 분명히 각질을 탈락시키는, 표피에 있는 색소를 탈락시키는 배출 경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의미를 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 솔루션은 가장 첫 번째 핵심, 케라틴 분해 요소가 있어요. 단백질 분해 요소하고 케라틴 분해 요소가 있는데,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각질 이제 보통 그런 필링제하고 다른 이유는, 보통은 산성 필링은 무자비하게 다 손상을 시키거든요. 어떤 각질뿐만 아니라 모든 무자비의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각질이 생기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각질도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멜라닌 면역 시스템을 자극할 수가 있죠. 너무 과한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코스멜란이라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뭐 배합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코스멜란, 멜라스타, 아무튼 한때 되게 유행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강한 트레티노인 또 비타민이 포함해서 그런 너무 강한 필링제는 그것도 효과가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벗겨지면 오히려 기미가 올라오거나 제일 문제가 붉어져요. 기미는 좀 좋아지는데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것도 되게 보기 싫고, 이제 그렇다고 붉은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양을 좀 줄이면 기미가 또 올라오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적절히 쓰면 그것도 효과가 있었는데, 어떻든 그것도 나름대로 있는 효과의 어떤 이유는 있었죠. 근데 이제 요 솔루션의 핵심, 요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그래도 케라틴층에 스페시하게 반응하는 케라틴 분해도가 있기 때문에 필링제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되게 마일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일드. 그러니까 강하게 어떤 기존의 필링제가 강하게 필링을 했다면 요거 되게 부드럽게 각질을 벗긴다는 생각보다 약간 녹여낸다고 생각을 하시죠. 녹여낸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각질이 안 일어나거든요. 약간만 시술하면 약간만 붉어졌다 그 다음날 바로 회복이 되니까 각질이 안 생기고, 그다음에 중화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장점인 거죠. 그 기존의 필링제와 차이점. 그러면 이제 그런 표피를 통한 그러니까 각질을 약간 녹여서 손상을 주면, 어떻든 우리 몸은 각질에 손상을 받았으니까 얘를 빨리 탈락시키고 정상적인 또 각질 세포의 세포 순환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또 뭐 기존의 멜라논 크림하고 똑같은 원리이기도 하고, 각질의 손상을 줘서 셀 사이클을 빨리 돌려가지고 피부 미백을 유도를 한다.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의사로서도 좀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각질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면 되게 많이 미백 치료든 뭐 여드름 치료든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순한 각질 용해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각질 용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 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약하게부터 강하게 쓴다는 말은 요 솔루션을 바르고 약간 붓으로 강하게 자극을 주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벗겨지거든요. 혹은 하얀색 화장솜 같은 거로 이렇게 닦아내는 거죠. 이게 녹아요. 그래서 각질이 녹기 때문에 닦아내면 하얀색 솜에 껍게 멜라닌이 묻어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강한 필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소개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너무 그건 다 자칫하면 피부가 벗겨지면 너무 수면대가 너무 과하게 벗겨지면 면역 시스템 자극에서 피하기 오니까 처음에는 그건 하지 마시고, 처음에 엔드 포인트는 약을 발라서 약간 약을 바르면 환자가 좀 따끔따끔하다고 하거든요. 그때 에리세마가 오는 사람도 있고, 좀 요거는 특징적으로 모공을 타고 약이 흘러 들어가서 반응을 해요. 모공을.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것도 단순히 모공을 왜 타고 들어가냐면 보통 모공 말고는 케라틴층이 다 두껍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케라틴층을 녹인다고 해도 완전히 다 녹일 수가 없거든요. 그 약간 표피, 주둥, 케라틴층 여러 아래 케라틴층 아래부터 UXF부터 쭉 올라가서 핵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주둥 각질 세포가 되는데 각질이 되는데 약간 발라만 주면 그 주둥 각질만 좀 녹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따끔거린다고 환자가 피드백을 주면 그건 주둥 각질 세포는 신경이 없겠죠. 통증이 없겠죠. 근데 그 안으로 내려가면서 환자가 따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세포를 넘어가서 약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엔드 포인트는 아니고. 그러면 엔드 포인트는 뭐냐면 약간의 에리세마. 왜냐면 에리세마 정도로 와야 주변 각질 세포는 넘어가서 그 안으로 침투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주변 각질 세포는 당연히 어느 정도 탈락을 시켜줘야 빠른 그 각질 세포 주기를 빨리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엔드 포인트는 약간의 에리세마 정도만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그렇게만 하시고 그 다음에 로프를 계속 하면서 좀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효과를 많이 보려면 당연히 각질을 많이 없애주면 좋잖아요. 특히 어떤 각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꺼워진 봐서 텍스처가 좀 두껍다고 느껴지는 병변에 들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마찰 자극을 줘서 더 많이 녹여내도 되겠죠.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엔드 포인트는 어떻든 약간의 에리세마만 오면 끝내면 된다. 그래도 분명히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미백 치료에서는 기존 원장님들 하시는 치료 방법 있잖아요. 레이저 토닝 어떤 엔드 포인트는 약간 에리세마만 오면 끝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레이저 토닝 원장님 하시는 레이저 토닝을 그러니까 모든 그 원장님 하시는 이제까지 시술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모두 다 치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죠. 뻥이고 그럴 수는 없고 레이저 토닝과 병용하면 장점은 뭐냐면 레이저 토닝을 하면 어떻든 레이저의 자극이 피부에 약간 미세한 손상을 주거든요. 그때 어떻든 요거는 약간 케라틴 분해 요소도 넓게 보면 단백 분해 요소예요. 단백질을 분해시켜요. 그러니까 약간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약간 표피에 그 각질층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 약을 바르면 당연히 반응이 강해져요. 에리스라도 빨리 오고 더 상승 효과가 있죠. 당연히 플러스 상승 효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토닝의 효과는 색소를 깨서 깬다고 해도 진피에서는 깨고 표피에서 깬다고 해도 거기까지거든요. 얘네들이 배출시키지 못해요. 레이저 토닝은. 물론 이제 진피 오타랑 모바는 마크로파지가 아까 배출 총소모가 있죠. 근데 표피 색소는 레이저 토닝은 배출시키는 효과는 없어요. 그냥 멜라노사이트의 기능만 좀 떨어뜨려주는 거거든요. 기능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배출은 결국에는 레이저 토닝만 했다. 흐려지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면 각질이 탈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 효과 보통 4주 넘어가야 좋아지잖아요. 그 이유는 각질이 약간 탈락되면서 그때부터 흐려지고 바로 레이저 토닝 효과 없거든요. 근데 이거 레이저 토닝 병용을 하면 당연히 기능은 약간 떨어뜨려주고 각질을 빨리 녹여내서 거기에 멜라닌을 배출을 시키는 배출의 통로를 더 플러스 알파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상식적인 거고 또 해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만 하는 것과 같이 병용을 하는 것과 훨씬 효과가 빨라요. 해보시면 알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색소 병변, 이제 색소 병변이 문제인데 색소 병변이 있어. 흑자, 기미 말고 일단 흑자. 이제 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텍스처를 중요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잡티를 이제 좀 자세히 보는 거죠. 이게 좀 과각화되는지 정상인지 그건 이제 경험을 좀 하다 보면 많이 보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과각화라는 건 단순하죠. 약간 피부와 경계부분 약간 엘리베이션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것도 엄청 뭐 지구 바깥까지 두꺼운 거 다 아는 거고, 그건 뭐 쉬운 거고, 지구 바깥쯤은 어린이들 이렇게 딱 깎아내면 되잖아요. 지구 바깥쯤은 쉬운 거고, 약간 이제 단순 흑자도 약간 엘리베이션이 있는 게 있고 엘리베이션이 없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엘리베이션 있는 거는 큐 스위치를 좀 과감하게 에너지를 높여서 써도 되고요. 아니 엘리베이션 없는 거랑은 되게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자칫하면 pH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있는 것도 큐 스위치 레이저로 쏴서 딱지를 안 치고 떨어졌을 때 약간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엘리베이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게 경험 아시겠지만 한번 세게 쏘고 흐린 잡고 욕심 부리다가 pH 좀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꺼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빙을 약간 깎아주고 큐스를 쏘든지 아니면 어빙 너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큐스 좀 과감하게 쏘고 두껍지 않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64가 그래도 그 멜라닌 색소를 덜 먹고 좀 안전하니까 1064 스팟 사이즈를 한 3mm 좀 줄여서 에너지도 강하게 쏘는 거죠. 3mm로 줄여서 한 4줄, 5줄로 해서 약간 스태킹 하면서 쏘면서 그 다음에 이 약을 발라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든 1064로 레이저 그 에너지를 강하게 쏴서 저기 흑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멜라닌 숫자 자체가 많은 거거든, 걔네들은 파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팟 사이즈 좀 줄여가지고 멜라노사이트를 죽으라고 쏘는 거죠. 어떻게 숫자를 좀 약간 강하게 쏴서 멜라노사이트를 파괴시킨다는 개념으로 쏘고 잘못 이제 그런 개념으로 쏴야 되고 큐 스위치를 쏴서 강하게 닦지 않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멜라노사이트 숫자를 줄일 수 있는데 pH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각화된 변변의 위주로 좀 하시고 각화된 변변이 있다면 6064 스타자를 좀 줄여가지고 좀 부드럽게 자극 없이 한다는 개념으로 하시면서 이걸 같이 발라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라노사이트 숫자가 많으면서 생긴 멜라닌을 배출을 시켜줘야 되니까 또 그럴 때도 유용하다. 또 하나 유용점은 6064로 쏴도 좀 올라올 것 같은 기분 나쁜 진짜 좀 얼룩덜룩하고 층도 플랫하고 얼룩덜룩 일레귤라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쏴주면서 이걸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이거 이제 총보를 좀 벗어나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려면 이 약을 면봉에 묻혀가지고 약간 이렇게 다시 한번 녹여낸다는 느낌으로 약간 거기 살살살 문질러주면 어떤 경우는 약간 바로 흐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약간 흐려지거나 아니면 약간 에리세만 오면 거의 끝내면 돼요. 또 과감하게 너무 문질러버리면 벗겨지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H가 오니까 이제 보면 자세히 보면 면봉에도 약간 꺾여 묻어나오기도 하거든요. 살살살 문지르면 그 문지르는 강도는 당연히 두꺼운 거는 좀 더 문질러도 되고 얇은 거 좀 약하게 되겠죠. 또 그럴 때도 유용하다. 그럴 때 레이저 토닝하고 병행해서 약을 발라서 각질을 통해서 배출을 촉진시키면 더 훨씬 효과가 빠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소는 좀 그렇게 핵심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얘기는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레이저 더마통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이 타이로신 있잖아요. 타이로신이 단백질 아미노산인데 타이로신이 여러 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제일 중요한 아미노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타이로신이 이 세포막을 구성할 때 그 타이로신 키나제라고 수용체가 있는데 엄청나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인슐린도 붙어가지고 작용을 하고 뭐 기타 성장자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세포 분열 엄청나게 많은 키로시나제가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게 이제 뭐 타이로신 티나제를 억제하는 항암제도 이쪽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로신이 되게 중요한 물질이다. 타이로신 리셉터에 타이로신 이게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타이로신은 우리 몸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시멘트라고 했는데 그 구성 시멘트 같은 물질이에요. 재료. 근데 타이로신 아시겠지만 멜라닌에도 재료가 되거든요. 멜라닌이라는 색소. 그러니까 막연하게 원장님들 세포가 재생되면 피부톤이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어떻든 세포 재생이 되면
타이로신 소모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포 재생에 타이로신 많이 써야 되니까 진짜 멜라닌을 만들어낸 타이로신은 부족하죠. 그러면 멜라닌 세포도 적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세포 재생을 열심히 시키면 피부톤이 환해져요. 그렇게 좀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질을 탈락시켜서 세포 셀 분화 주기를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세포 재생을 계속 유도를 하면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 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미백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 홍조. 안면 홍조는 만성적인 피부 염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를 보면, 저는 안면 홍조는 피부에 그냥 염증이거든요. 염증을 컨트롤을 시켜줘야 안면 홍조가 좋아지는데, 염증의 원인은 이제 다양하죠. 그렇지만 제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모공 속에 살고 있는 안 좋은 미생물들 같아요. 그러니까 표피에 있는 미생물들은 각질층이라는 어마어마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못 주거든요. 실은 뭐 걔네들이 막 염증 일으켜봤자 각질에 보호만 있기 때문에 붉어질 수가 없죠. 모공 속에 있는 여드름균이라든지 피부 유해균은 모공 속에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피부에 어떤 톡신 같은 것도 전달해주고 자극을 주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홍조로 이어지는 거죠. 안면 홍조증. 대표적으로 뭐 여드름 때문에 생기는 붉은 홍반, 그다음에 뭐 주사 피부염, 뭐 여러 가지 안면 홍조증이고. 그러면 이 모공 속에 있는 유해균들 증식을 억제를 시켜주고 미생물 밸런스를 정상으로 맞춰주면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솔루션은 일단 모공 속으로 약이 안으로 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라틴 분해효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이 모공은 케라틴층이 없겠죠. 여기는 케라틴층이 있고. 그래서 모공으로 약이 잘 흘러 들어가는데 이 모공이 많이 과각화돼가지고 막혀있는 모공이라면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케라틴 분해효소가 여기로 쭉 녹이는 거예요. 주먹을 열어줘요. 그럼 그 안으로 약이 잘 들어가겠죠. 그럼 그 약이라면 단백질 분해효소, 케라틴 분해효소,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주고 유해균을 증식을 억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 그게 들어가는 거죠. 케라틴 분해효소도 넓은 의미로는 단백질 분해효소거든요. 세균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유해균도 죽고 유익균도 죽고 피부 상대도 쉽게 말해서 폭탄 터뜨린 폭탄 다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좀 가라앉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그래서 폭탄 떨어뜨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리밸런싱이 균들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또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은 상태로 되면 안 되니까 폭탄 떨어뜨리고 최대한 여기에 이제 유해균 증식은 억제시켜주고 유익균 증식은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약물, 대표적으로 리놀릭 액시드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세히 얘기는 어쨌든 그 핵심 리놀릭 액시드하고 프리바이오틱스, 포스바이오틱스인데, 리놀릭 액시드가 적정 농도에서는, 낮은 농도에서는 유해균, 유익균 다 억제시키지 못하고 아예 고농도에서는 유해균, 유익균 다 죽여요. 근데 적정한 농도에서는 유해균은 증식을 억제시켜주고 유익균은 이게 에너지로 만들어서 오히려 걔네들이 증식을 더 잘하거든요. 그건 이제 챗GPT 같은 데 리놀릭 액시드가 뭐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챗GPT 쳐보면 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 적절한 농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정상적인 밸런스를 좀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홍조증이 좋아진다. 또 그런 원리로 당연히 여드름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홍조증과 여드름은 좀 비교적 좀 간단한 원리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제가 효과가 좋은 건 실은 여기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홍초하고 여드름이긴 해요. 그리고 요거는 레이저를 굳이 안 하고 요거 단독으로만 해도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레이저 안 하고. 그래서 어제 그 혈관 레이저가 되게 고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시너지라고 레이저가 있긴 한 혈관 레이저 있는데 고가기도 하고 다 들어놓기 어려운데, 실은
그 혈관이 보이는 피부 병변에 혈관이 보이는 거는 혈관에도 쓰면 잘 좋아져요. 왜냐면 그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혈관이 확장되어 있으니까 레이저로 쏴서 혈관을 딱 컬렉스 시키거나 터트려가지고 파괴시키거나 뭐 블리딩 같이 그렇게 해서 파괴시키면 되는데 어려운 거는 혈관이 없는 그냥 얼굴이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관 합장증이 아닌 얼굴이 붉은 거는 그거는 혈관 레이저를 정말 잘 쏴야 되거든요. 경험도 되게 많아야 되고 아무튼 잘못 쓰면 오히려 더 붉어지고 자극되고 레이저 쓰면 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장점은 굳이 그렇게 비싼 혈관 레이저 필요 없기도 하거든요. 혈관 레이저가 안 되는 그냥 모세혈관 확장증이 없는 그냥 얼굴이 붉은 거에는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거에도 큰 장점이 있다. 여드름 치료에도 여드름도 뭐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여드름 치료 뭐 카투리 레이저도 아이소 레이저도 엄청 많이 장비를 써봤는데 제가 장담하건데 이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써보시면 알겠지만 여드름하고 안면 홍조증은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느낌이라고 이 솔루션을 크게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멜라논 크림 3주요법의 대체 성분이라고 생각하고 트레티논의 대체 성분은 케라틴 분해소와 단백질 분해소다. 그리고 하이드로퀴논의 대체 하이드로퀴논이 항산화제거든요. 대표적인 항산화제인데 대표적인 거예요. 아무튼 항산화제인데 아까 제가 멜라닌 색소라는 건 항산화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항산화제를 넣으면 멜라닌 색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 필요가 없겠죠. 여기 항산화제가 많은 데가 만들 필요가 그러니까 항산화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잖아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이유는 항염 효과 때문에 들어있는 건데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면 문제도 되고 또 화장품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없고 걱정이 문제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밸런스를 교정을 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대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뭐 이게 발음이 정말 항염 효과가 있냐? 그건 제가 실은 뭐 체크는 안 하고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체크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안면 홍조증이 좋아지는 거 보면 안면 홍조증이 좋아지는 거는 염증을 줄여주는 것 때문에 안면 홍조증이 좋아진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항염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충 그 이론적인 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엔드 포인트는 최소한 전체적으로 약간 에리세마가 와야 된다.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몇 분들한테 이제 처음 이제 좀 아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자를 좀 드렸는데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뭐 녹는다, 벗겨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한 번만 쓱 바르고 그냥 마는 거죠. 그냥 한 번만 쓱, 뭐 한 번 싹 너무 약하게 봐. 에리세마도 안 오고 너무 약하게. 그런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의 그냥 정말 약한 그렇다고 효과는 없는 건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만족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 쓰면 에리세마가 안 오게 그냥 쓰면 그런 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잘 쓰는 분들이죠. 다 알아 잘 써서 효과 좋다는 분들 그런 원장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약간 썼는데 이게 뭐가 막 벗겨지고 막 빨개지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꺼려하는 그런 원장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문지르고 벗겨내고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무조건 엔드 포인트는 톡톡톡 발라서 약간 에리세마 거기까지만 오게 하고 이게 많이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런 사람은 조금 더 문질러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와요. 이렇게 톡톡톡만 발랐는데 반응이 너무 떨어지네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그 기준은 제가 먼저 경험상 말씀드리면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모공이 큰 사람은 무조건 반응이 크다고 보면 돼요. 모공을 통해서 약이 흘러 들어가서 반응을 자극을 주면서 아까 제가 말씀 모공 속에 있는 여드름 균도 줄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모공이 큰 사람은 일단 반응이 크다.
남자들 막 여드름 심해가지고 막 모공 크고 혹은 여드름 때문에 약간 손상이 돼 있어가지고 상처가 여드름 있으면 막 화농성 있으면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케라틴이 망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르면 엄청 따가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따가울 수 있으니까 놀래지 말고 한 2, 30초 지나면 걱정하지 말고 이 약이 들어가서 여드름균도 줄이고 피지선도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미리 말을 하고 따갑다고 말을 하고 발라주면 엄청 따가워한다. 몸이 큰 사람, 그 다음에 여드름 때문에 상처가 난 사람들은 엄청 따가워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반응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모공이 거의 없는 사람, 여자분들 이제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저 치료할 때 우리가 보면 오히려 모공이 큰 사람은 지성 피부고 T지선에서 피부가 재생되기 때문에 좀 레이저 좀 강하게 시술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 약간 그 반대. 여자들 모공도 없고 피부가 좀 매끈하고 모공 없는 사람들은 좀 반응이 떨어져요. 많이 발라야 별로 안 따가워. 좀 많이 발라야 엑세마 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눈 주변이라든지 입 주변은 좀 피부 각질층이 좀 없으니까 그런 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좀 그러면서 좀 반응이 떨어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거 발라보면 알아요. 발라서 반응을 보면서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면서 따가워지기 시작하면 미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미리 좀 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가워지기 시작하면 죽은 각질층은 넘어가서 그 안으로 약이 들어갔다는 뜻이, 그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따갑다고 말하면은 이제 약간 좀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대경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저 할 때도 확대경 같은 거 그런 거 좀 쓰고 좀 자세히 보면서 각질이 벗겨지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의사로서 각질층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게 유용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약간 벗겨 먹어서 환자한테 약간 부분증을 만든다는 각오를 좀 하시고, 한 번은 그렇게 해야 실력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다 회복이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막 강한 녹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약간 해봤자 표피층 약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약간 붉어지겠죠. 그래도 보통 한두 달이면 다 회복이 돼요. pH 오더라도 엄청나게 오진 않고, 레이저로 예를 들어서 잡티에 쏴가지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훨씬 손상이 작은 거거든요. 왜냐면 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만 케미컬적으로 표피만 약간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붉은증이나 pH는 레이저가 훨씬 빨리 회복이 되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좀 그 정도는 한번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약하게 할 거라고요. 하여튼 그거 좀 생각을 하시고, 저는 어쨌든 제 생각은 케라틴층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게 유용한 경우가 많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일생을 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 피지, 이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양성 종양에 피지 증식증, 항관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얘네들이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질층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얇은 각질, 케라틴층. 약을 바르면 얘네들이 반응이 좀 빨라요. 다른 데는 안 빨개지는데 여기는 좀 빨개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 이제 비립종은 안 써줘. 비립종은 레이저 틀어서 자르면 되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거든요. 항관종이나 피지 증식증도 이거 가지고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었어요. 왜냐면 뭐 항관종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항관종은 크면 흉터가 생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을 뽁뽁뽁 뚫어가지고 피부복으로 따라기도 하고 뭐 아그네스 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든 피지 레이저하고 병용하는 이용점은 뭐냐면, 레이저로 하고 나서 조금 레이저로 약하게, 흉터 안 생기게 약하게 하고 좀 남은 것들은 요거만 계속 시술해서 뭐 기미 치료할 때 한 10번 이상 하잖아요. 계속 꼭꼭 찍어주면 이게 들어가요. 환자도 다 느껴요. 좋아졌다고, 다 무뚝뚝하고 좋아졌다고 느끼거든요, 확실히. 그럴 때 좀 유용하고, 레이저 하면서 컴바인 하면서 좀 이렇게 부작용 없이, 아니면 레이저로 흉터 좀 약하게 하면서 좀 남은 것들 컴바인 하면 좋고, 아니면 이걸로 좀 줄여놓고 나중에 레이저로 해도 컴바인 해서 하는 게 좋고, 흉터 좀, 그러면 굳이 레이저로 강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흉터 생기게. 또 그런 때도 쓸 수 있다. 그건 또한 해보시면 재밌고요.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2랑 3등인데, 이게 제가 여드름은 당연히 좋아지는데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붉은 게 호전이 돼요. 붉은 게.
전체적으로 붉은 게 호전이 된다. 이렇게 이분도 여드름도 안 나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붉은 게 호전이 되면서 약간 모공도 좋아집니다. 모공도 확실히. 왜냐하면 약이 모공을 타고 들어가서 자극을 주잖아요. 당연히 모공 안에 손상이 오고 거기에 재생이 이루어지고 모공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모공을 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모공도 좀 줄어들고 당연히 필링이니까 환자들 느낌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바르면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여자들 잘 느끼거든요. 좀 부드럽고 매끈해지고 당연히 녹으니까 필링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도 좀 좋아한다. 그리고 이 환자는 보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됐어요. 실핏줄 확장. 요거는 혈관 내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약의 효과만 보기 위해서 혈관 내조 안 하고 사진만 찍은 건데 혈관은 그대로 있어도 그래도 붉은 거는 좋아지거든요. 여기 실핏줄 같은 거 남아있죠. 이런 건 혈관 내조 좀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 내조 좀 적용하면 좋아지는 거는 이제 요런 분은 제가 혈관 내조 병용을 해서 없애면서 같이 홍조도 치료하고 이런 보면 혈관도 없어졌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붉은 것도 호전이 됐잖아요. 이렇게 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되게 효과가 좋은 건데 효과가 좋은 분의 조건은 제가 해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 모공이 큰 사람. 모공을 통해서 모공이 큰 사람은 어떻든 여기에 모공이 크고 피지가 많이 들어있고 분명히 여드름 진하고 유해균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홍조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공을 통해서 약이 들어가서 그런 균들을 죽여주면 당연히 홍조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은 면역 기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잘못된 그 밸런스를 좀만 잡아줘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이 큰 사람, 젊은 사람들은 좀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분 보시면 날짜 보면 6월 23일 날, 6월 17일 날, 딱 한 번 하고 이게 탁탁탁 좋아진 거예요. 한 번 3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좀 효과가 좋다. 그리고 이제 요즘도 이분이 얼굴이 빨갛고 색소도 있고 막 뒤섞여져 있는데 이분도 11월 14일 날 하고 12월 5일 했으니까 딱 한 번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증이 딱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이 하다 보면 한 번만 했는데 확 좋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확실히 그 피부 유해균과 그 미생물들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서 붉어지는 포션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증이 딱 맞는 사람은 정말 한 번만 해도 이게 확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모공도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분은 이제 주사 피부예요. T존부에 막 얼굴이 빨갛고 염증. 요 분은 이제 외래를 통해서 왔는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냥 환자한테 그냥 공짜로 해준 건데, 그래서 혈관 내전 안 하고 딱 약만 바른 거거든요. 그래서 8월 9일 날이고 8월 20일 날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또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아지냐면 이분도 오래돼가지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 있어요. 모세혈관이. 혈관 내전까지 병이 좀 더 좋아지면 어떻든 주사 피부염도 좋아진다. 그리고 이런 분도 약간 주사 피부에 비슷하게 모낭면까지 이렇게 뿔뿔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는 것도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굴 부어 요런 색소. 제가 레이저로 쏘고 약간 pH 오고 같아요. 이런 거 pH 오고 좀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봉에다 묻혀가지고 약간 살살 약간 에리세마만 5.0 해서 혈관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좀 병용하고요.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좀 속도를 빨리 하려면 레이저 병용해서 멜라닌 색소 기능을 좀 떨어뜨려주고 배출을 좀 빨리 해주는 생각으로 약을 발라주면 됩니다. 이런 분도 보면 홍조증 이게 좀 좋아지거든요. 이런 분도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밝아졌잖아요. 홍조증이 좋아요. 이게 좀 피부 톤이 좀 밝아지는 요 정도는 대부분 이렇게 좀 밝아져요. 그래서 해보면. 그리고 이제 색소 환자인데 기미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제 기미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제 좀 길어지는데 기미가 되게 진짜 어렵거든요. 기미도 마찬가지고 기미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능의 문제거든요. 기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라닌 면역 그 체계가 너무
오버돼 있는 거죠. 너무 과잉 면역체가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기능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미를 환자한테, 그러니까 기미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장님 기미 어떻게 치료하시는 뭐 저보다 더 잘 치료할 수 있긴 하지만, 기미는 어떤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환자한테 좀 선택권을 주거든요. 도란자인 먹으면 진짜 확실히 좋아지긴 해요. 그건 완전히 그 멜라닌 색소 억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도란자인 안 먹이고 치료를 하려면 되게 좀 어렵죠. 여러 번 해야 되고 어려운데, 어떻든 기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 시스템인데 케라틴이 두꺼워지지 않은 그 색소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너무 오버하면 절대 안 되고, 약하게 해서 여러 번 레이저 토닝으로 멜라노사이트 기능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약을 병용을 해서 배출을 빨리 촉진시키는 경험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든 기능은 이게 잘 뭐랄까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효과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 좋냐면, 이분 자세히 지금 안 나왔는데, 이분은 자세히 보면 좀 과각화되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층이 좀 두껍고 과각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좀 벗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도 좀 빠른 거예요. 10월 1일, 딱 보름 만에 이렇게 확 좋아진 건데, 이건 제가 약간 좀 벗겨낸 거거든요. 두껍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건 되게 좀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렇게 하시고, 절대 기미에는 일단은 문지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토닝 하고 그냥 발라서 엔드포인트는 약간 붉어지는 거. 특히 눈가 이렇게 눈가 기미, 이런 눈가 기미는 또 특히 또 조심해야 돼요. 이분도 제가 이거 지금 여기 나온 건 도란자비는 안 먹는 사람만 하는 건데, 좀 과감하게 문지르는 거는 봐가지고 약간 각화돼 있다고 느껴지는 것만 좀 이렇게 문질러야 되는데요. 그거는 좀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능도 도움이 된다, 효과가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다 보면 이렇게 기능 환자한테 선택권을 줘요. 도라잔을 먹으면 80% 이상 좋아진다. 치료하면. 약을 먹기 싫으면 여러 번 해야 된다. 제 경우는 거의 6개월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최소 10번에서 20번, 그리고 한 50% 정도 좀 기대치를 낮춰야죠. 물론 이제 기미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모델리티를 병용하면 효과가 좋겠죠. 뭐 엔디아그 레이저도 쏘고, 롱펄스 가서 롱펄스 쏘고, 니들 RF도 하고, 스킨부스도 놓고,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 하면 좋긴 하겠죠. 또 그 컴비네이션 한다는 뜻은 뭐 효과가 또 명확한 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병용하면 효과는 좋겠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든 약을 이 솔루션을 병용하면 효과는 확실히 빨라요. 약을 병용해도 효과가 빠르고요. 약을 병용 안 하고 하는 것도 효과가 빠르고, 그건 확실합니다. 어떻든 기미는 무조건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약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대신에 좀 시술의 간격을 좀 줄이면 돼요. 1~2주 간격으로. 엔드포인트를 에리세마 정도로만 오게 하려면 시술의 간격을 줄여서 하면 됩니다. 짧게. 그러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덜 할 수 있으니까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이거 이제 죽을 때는 레이저 좀 병용한 건데, 어떻든 이렇게 피부 톤이 부은 게 좀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붉은 톤도 호전이 되고, 모공도 좀 좋아지고, 이런 색소도, 이건 레이저 좀 병용한 겁니다. 레이저 병용해서 이렇게 흐려지게 하고, 조금 흐릿한 거는 좀 아까 말씀 1964 스파사에 줄여서 하면서 약을 좀 같이 바르면서 하면 좀 안전하게, 이렇게 pH를 확률이 높고 좀 안전하게 여러 번 나눠서 하면 좀 효과적이다. 이게 잡티 레이저 병용하면서 약 병용하면서 보시면 붉은 톤도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지거든요. 약간 이런 효과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요런 분도 기미인데, 이분도 약간 각화돼 있거든요. 약간 두꺼워져. 실은 어제 뭐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자리는 도란자리 먹어도 잘 안 좋아지잖아요. 제일 도란자리 먹을 때 좋은 게 나이키 기미하고 이 가운데 기미는 도란자리 먹으면 되게, 제 경험상 90% 이상 좋아지는 것 같은데, 8~90%. 가장자리는
끝까지 남아요. 이렇게 가장자리 힘이. 여기는 다 좋아지고 여기는 거의 안 좋아요. 돌아다니는 반응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게 유행한 이게 좀 유용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공을 타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T존 부위는 반응이 되게 강한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데 기능은 되게 약하게 해야 되고요. 가장자리는 모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강하게 해도 돼요. 강하게 한다는 말은 약간 자극을 주거나 좀 그 하얀색 화장솜으로 좀 문질러가지고 좀 벗겨낸다? 검은색이 묻어 나오거든요. 좀 약간 해도 돼요. 약간 두껍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도 물론 층이 각화되지 않은데 막 또 문지르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가장자리니까. 가장자리 기능이 좀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가운데는 뭐 레이저, 도란자미 그런 방법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자리는 레이저도 반응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피지선이었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좀 떨어져서 레이저도 좀 반응이 떨어지고 약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럴 때 가장자리 때 이 솔루션 병행해서 약간 문지르면서 색소를 좀 녹여나가면 훨씬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요. 여드름은 요거는 이 농포가 있고 화농성 여드름도 있고 근데 요거 시술하고 나서 바로 찍어 먹거든요. 보여주려고 8월 9일날 8월 9일 그날 보면 이제 구멍이 빵빵빵 나잖아요. 이게 놀라실 필요 없어요. 약을 바르면 이게 이제 엑수데이트 산출물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여기는 케라틴층이 없죠. 약을 바르면 확 녹아요. 녹는다고 표현해요. 구멍이 빵빵빵 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다가 더 약을 더 면봉을 이용해서 찍어가 더 묻혀가지고 여기다 더 찍어줘요. 더 확실히 피지가 파괴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도 이거 딱지니까 다 하고 여기 보면 24일이니까 8월 9일 한 2주 되면 다 대부분 깔아놨습니다. 딱지 다 떨어지고 불은 잠깐 물론 좀 남겠죠. 근데 여드름 이렇게 심한 사람 여기 좀 두분 자꾸 남는다고 큰 컴플레인 없거든요. 여드름 좀 과감하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또 처음에는 일단 좀 부드럽게 일단 해보시고 그때 이제 시술 주기를 짧게 하면 일주일 간격을 좀 부드럽게 안전하게 하면서 시술 주기를 짧게 하면서 좀 자신이 생기면 그때 좀 과감하게 좀 컨트롤할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빵 뚫리면 여기 뭐 듀오던 같은 거 좀 들여주셔도 되고 전배스까지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하게 하면 확실히 재발률이 줄거든요. 확실히. 이런 여드름, 여기 여드름도 좀 덜 나게 하고 색소 침착도 해주고 피부도 좀 좀 좋아진다. 다 좀 그런 내용들인데 코 블랙헤드도 좀, 코 블랙헤드는 피지선이 워낙 강하니까 좀 약간 세게 발라야 되거든요. 약간 이거 빨갛잖아요. 약간 강하게 하면, 그러니까 좀 강하게 한다는 말은 화학적 케미칼 필링을 좀 그 정도로 좀 강하게 했다는, 그 정도로 해야 피부 리모델링이 좀 일어나고 피지선이 확실히 파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엄청 빨갛게 하면 효과는 좋은데 환자들이 컴플레인 심하니까 적절히 한 이 정도 부분을 한 거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면 됩니다. 피지선도 좀 줄고요. 이게 여드름 이렇게 치료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심한 분도 확실히 재발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4년 10월 달이고 지금 25년 3월인데 이게 좋아지고 이게 약 안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끌고 왔거든요. 좋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심할 때 저는 아주 심한 분들은 이소팀을 조금 쓰기도 해요. 이소팀은 쓰면서 좀 초기에 확 좋아지게 할 필요가 있는데 확실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소팀은 굳이 세게 먹일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여드름 치료 제가 자신이 없을 때는 약을 좀 많이 컴바인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면서부터는 약은 무조건 약은 원하지 않으면 약 안 먹이고 하기도 하고 약을 원하면 되게 약하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소팀은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서 일주일 지나면 약간 건조해지면 이틀에 하나만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그래도 심한 분은 피를 약간 말려주면서 치료하면 당연히 효과가 좋긴 한데 아무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드름 약을 약하게 쓸 수가 있고 약을 안 써도 분명 이제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분도 보면 좀 모공도 많이 좋아지잖아요. 이분은 실은 이분은 여드름 문티브 파일 형태 때문에 박피 제가 하자고 박피 설명과 박피 하려고 했다가 막 하니까 그냥 좋아져가지고 굳이 박피 안 하고 그냥 요걸로만 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코 모으기 좋아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사진들은 뭐 대충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술 동영상을 좀 짧게 제가 한번 마련해봤는데 요거는 다 저희 솔루션이 아니면 수 있기 때문에 화장대를 하시고 솔루션이 아니고 그런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솔루션을 숨어서 솔루션을 여기 눈으로 들어가면 따갑거든요. 약이 당연히 따뜻한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따가우면 그냥 그 웹거지 있잖아요. 그 셀러에 붙인 거 결박 좀 닦아주면 안 따갑고요. 괜찮고 제가 큰 사람들은 밤에 수도 따가워 수백 명 눈에 들어가게 했거든. 처음에 막 하면서 안과적으로 문제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갑다고 하면 그냥 이거 셀라인으로 좀 닦아주면 됩니다. 좀 안 올라가게 하면 이렇게 보안경 써놓고 하면 막아주니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게 여기에 솔루션이 너무 많이 보여 막 바르다가 이게 많이 보이면 거기 약이 많이 묻으면서 잘못하면 벗겨지니까 그건 조금 조심하시고요. 조심스럽게 실수하니 그리고 이 코 날개 같은 데 이게 좀 고리 있는 데는 양쪽 고이면 좀 벗겨질 수 있으니까 따갑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시작을 아까 말씀드린 치중부위는 따갑다고 하니까 더 세게 묻으시고 톡톡 두드리는 느낌을 하시고 가리는 시선은 크게 상관없는데 저희 이만부터 가장자리는 조금 달랐다 솔루션이 몸 중에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중부위 몸 아니 시중 시술에 몸 있는 큰 사람들은 약간 일상이 크고 따가울 수 있으니까 그 상태를 이쪽은 약간 세게 일상이 묻으시고 올라오거나 환자가 따갑다고 하면 조심조심 각질 상태를 체크해가면서 참고로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진짜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엄청 피부가 예민한 사람 아니면 절대 부작용 없으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안전하게 톡톡톡 온 얼굴을 다 톡톡톡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답답하거든요. 반응 좀 떨어지고 이제 가장자리 약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톡톡톡이면 절대 벗겨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톡톡톡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드라이크린 솔루션, 스커 표준 솔루션이 몸 중에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중부위 톡톡 주든다는 문지름을 좀 해주고 드라이크린 솔루션, 스커 표준 솔루션이 아니고 수 있기 때문에 화장대를 하시고 하고요. 솔루션이 주는 안되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리를 숨어서 뒤로 솔루션이 들어가요. 약간 지금 치중부위는 꼴꼴꼴 올라오고 약간 이대만 오기 시작하니까 가리는 시선은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이만부터 가고 솔루션이 몸 중에 일단은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중부위 몸 아니 치중부위 몸 큰 사람들은 간이 크고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이쪽은 좀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톡톡 주든다는 느낌으로 보시고요. 참 이거 동영상 저희 그 네이버에 더마톤 마이옴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다 올려져 있거든요. 이거 저기 많은 PPT도 올려있고 뭐 거기 사용 설명서 그것도 올려놨어요. 제가 거기서 다운받으면 사용 설명서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제가 써놨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되고 이 동영상도 다 녹음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보면 그냥 핵심 요소가 뭐냐면 그 가운데 이따 배모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는 톡톡톡 바르고 가장자리는 반응이 떨어지니까 좀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드 포인트는 에리세마. 그리고 환자한테 따갑기 시작하면 얘기해 주세요 말하고 따갑다고 하면은 조금 조심해서 바르시면 되고요. 아무튼 엔드 포인트 에리세마 간단해요. 일단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저기
그래서 그 첫 번째 아까 동영 시술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전문 사진이에요. 제가 좀 이분 시술한 거에 대해서 잘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분 보면 2번 시술한 거. 첫 번째 시술하고 이렇게 됐어요. 2번째 시술하고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 딱지가 생겼죠. 딱지가 생겼거든요. 이분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벗겨지는 사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벗겨지는 사인이 뭐냐면 구멍이 뽁뽁 약간 미세하게 구멍이 뽁뽁뽁 뚫리면서 약간 보시면 좀 아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좀 이게 뭐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벗겨지는데 그렇게 되면 좀 붉어지고 파헤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면 되는데 그런 사인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런데도 이렇게 좀 딱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딱지는 대부분 2, 3mm면 떨어지고 엄청 표피 쪽에만 상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pH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들을 한 1, 2주 후에 팔로우를 시키니까 이렇게 시술하고 딱지 생겨도 원장님들은 안 물어보면 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2, 3mm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벗겨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딱지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딱지 생기는 건 엄청 표준성의 딱지가 생기고 일주일도 안 가고 2, 3년 떨어지고 특별한 문제 없다. 싫은데 이렇게 딱지가 생기면 효과도 좋겠죠. 엄청나게 슈퍼피시한 필링이 되는 거고 각질도 그만큼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 보시면 좀 붉고 잡티도 좀 있는데 좀 약간 좀 밝아진 느낌 나고 2번째 시술하고 딱지가 생기고 2, 3일에 찌면 이렇게 좀 이렇게 됐거든요. 이쪽도 이렇게 여기도 좀 딱지가 생겼네요. 요거 어떤 사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벗겨지는 사인이라고 하면 구멍이 뽕뽕뽕 뚫리고 약간 피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가 없어도 이제 저는 좀 많이 해보니까 한번 괜찮을 것 같으면 약을 많이 바른 거거든요. 중간에 딱지 생길 수 있는데 아마 원장님들이 팔로우할 때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 3일 다 떨어지거든요. 환자가 딱지 생겼어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정도는 괜찮다. pH 하고 2, 3일이면 다 떨어지고 pH도 대부분 없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잘못해서 보면 뭐가 벗겨진 사인하고 벗겨져서 보면 듀오덤 붙여주시고 전 뺐을 때가 좀 관리하시면 되고요. 환자 제가 다독 거려가지고 시간만 끌면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에 비해서 피부가 좀 붉은 톤이 좀 좋아지면서 좀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측면도 보면 이렇게 피부가 좀 환해지고 약간 제가 동영상 보시면 알지만 그 레이저 톤, 그 스팟 사이즈 좀 줄여가지고 부분적으로 잡힌데 조금 딱딱딱 쐈어요. 동영상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환해졌다. 이렇게 피부톤이 환해졌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그 동영상 보면 제가 나중에 여기를 약간 그 하얀색 화장솜으로 여기 약간 좀 무질렀거든요. 여기 색소침자 있는 부분에 약간 무질렀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스캘프를 하시면 하시고 그러니까 요 입 주변에 색소침착 언제든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잖아요. 레이저 토닝으로 효과 되게 더디고 잘못하면 pH고 입주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좀 빠른 효과를 보려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문지르면 여기 색소가 묻어나오고 한 번만 해도 바로 딱 흐려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근데 좀 스킬풀 해지면 이렇게 해도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 좀 스킬풀 해지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입 주변에 색소 침착도 좀 흐려진다. 욕심부리고 하지 말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 이제 홍조 이분도 외래에다가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강한 자극으로 시술한 거고, 네? 이거 이렇게 그런 내용 써놨거든요. 이거는 또 보여주기 위해서 좀 강하게 한 거고, 내가 이걸 참고하고 좀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얼굴 전체적으로 홍조가 있고 약간 피부톤도 어둡고 홍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모세혈관 자체가 확장이 돼서 이렇게 실피줄이 확장이 됐어요. 이 솔루션의 효과는 이 혈관이 없는 염증성 홍조가 좋아지고 색소 침착이 좋아지고 피부톤이 밝아지고 여드름이 덜 나는 효과인데 주조적인 문제, 혈관의 모세혈관 확장되고 주조적인 문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혈관은 혈관 레이저 좀 병용을 하면서 치료하는 게 당연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구조적인 현황과 이외에 얼굴 전체적으로 붉고 약간 색소 침착이 있는 거를 치료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도 약간 모공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T존 부위는 모공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바르고 가장자리는 이제 모공이 없기 때문에 좀 반응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과감하게 좀 눈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같은 이제 모세혈관 확장된 실투집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레이저로 좀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T존 부위는 좀 가볍게 톡톡톡 쳐가면서 하고 톡톡톡 쳤는데 좀 반응이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 좀 눈질러야 되겠죠. 씻을 거에 좀 빨리 씻을 시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따가우면 얘기해 주세요. 따가워요. 아, 지금 따가워요? 네, 그래요. 따갑기 시작하나요? 네. 네. 몸이 끈편해서 반응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 따갑죠? 거기는 하지만 따가워요? 따가워요? 네, 따가워요. 여기는 괜찮죠? 거기도 따가워요. 여기 따가워요? 네. 안면 홍조장 따갑다고 피부가 좀 하고 얇아서 금방 따가워하는 것 같아요. 좀 각질층이 좀 얇아서 반응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해서. 가장자리에서 좀 무지로 따갑기 시작하다고 하면 어쨌든 좀 조심해서 저는 이제 눕배경을 쓰고 좀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했습니다. 이마는 벌써 에디세가 왔어요. 아주 따갑고 같고요. 이마는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고 약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에디세가 오잖아요. 에디세가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정도에서 끝내면 반응이 좀 큰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시점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톡톡톡 두드리면서 하시고요. 이렇게 요 정도에서 끝내고 그냥 좀 작게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빨갛잖아요. 가장자리도 약간 에디세가 오네요. 약간 부러지잖아요. 그럼 그만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가볍게 힘을 빼고 문제있습니다. 안전하게 한 번은 그냥 톡톡톡 바르시면 되고요. 세게 문지르는 건 이렇게 에디세가 전체적으로 왔으니까 이 정도 하고 확실히 보면 T존 부위는 더 에디세마가 더 확실히 왔고요. 가장자리는 에디세마가 오긴 했는데 조금 더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면 벗겨지는 사인이 전혀 없었잖아요. 보시면 벗겨지거나 피부가 굶어 뽕뽕 뚫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제 시술 전후 사진 찍은 거예요. 이 가운데 선크림 발라가지고 중간에 보면 7월 30일 날 하고 8월 1일 날 했으니까 한 이틀 만에 제가 오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보여주려고. 근데 이렇게 선크림 그때 선크림 발라 그때도 찍었는데 딱지가 생겨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딱지가 생겼죠. 그 8월 1일 날 찍고 8월 7일 날 찍었으니까 지금 6주일도 안 되고 2, 3일 안에 딱지가 떨어지고 특별한 pH 안 생기고요. 이때는 선크림 안 바른 겁니다. 세안한 거지 뭐. 보시면 얼굴 붉은 게 이게 확 이런 부분 인디케이션이 딱 맞으면 한 번 해도 이렇게 확 얼굴이 붉은 게 확 변하면서 피부톤이 확 환해지는 거죠. 이쪽도 약간 좀 딱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면서 에디세마가 또 좀 더 많이 와도 괜찮다고 하나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 거고, 처음에 하실 때는 약간 에디세마 오면 끝내면 이런 딱지는 안 생기는데 설사 약간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2, 3일 안에 떨어지고 pH하고 두어지면 2, 3일 안에 떨어지고 붉은 자국이 없다는 건 엄청 표피 쪽에만 데미지가 오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런 부분 적응증이 딱 맞으면 얼굴이 확 변한다고 이렇게 좀